guys, today in this video I'm going to read a Korean book. The book title is It is a Good Day Because I Am Alone. In Korean, 혼자라서 좋은 날. This book, I bought it from Korea, I think last year when I traveled to Korea. 이 책을 한국에 여행했을 때 사왔어요. 제가 이런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 이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부분을 똑같이 찍어놨어요. 좋아요. 이 그림이 너무 예뻐요. 좋아하는 거 먼저 보여줄까요? 나는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이 1만 배나 많다.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기쁨보다 슬픔이, 희망보다는 낙심이, 축하하는 마음보다 질투하는 마음이, 풍요보다는 빈곤이 더 많은 함량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걸 굳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진 않다. 구차해서가 아니, 그보다는 사랑하는 것, 즐거운 것,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뜬금없이 외치는 것을 나는 정말 좋아한다. 좋아하는 무엇을 떠올리는 것은 싫어하는 무엇을 떠올리는 것보다 그야말로 훨씬 좋기 때문이다. 이 사진 예쁘죠? 나이스 피처. 작가님의 그림을 다 이렇게 아주 귀엽고 공감 있게 빈자의 미학, 소유도 임대도 불법 접고도 아니었고 게다가 혼자 살고 있었지만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수 없었던 집에서 꼬박 3년을 살면서 나에게 필요한 공간이 어떤 것인지 또 그 공간은 얼마나 커야 하는지 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나는 과연 어떤 집에 살고 싶은 건가? 집과 그곳의 물건에 대해 갓지직 고심 끝에 그려진 꿈의 공간은 잡지, 매종
프랑세스에 나올 법한 고급 빌라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낮잠을 자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나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 그건 바로 보지나 울프가 말했던 자기만의 방이었다. 그 방은 결코 넓은 이유가 없었다. 그동안 집 안의 모든 공간이 충분히 사용되었는지, 잘 정돈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이 전부 나의 칸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했던 더욱 그랬다. 공간을 필연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말해준다. 건축가 승효상은 자신의 건축 철학이 빈자의 미학, 그러니까 가난할 줄 아는 사람의 미학을 가난한 달동네처럼 작은 공간을 가장 쓸모있게 사용하고 서로 공유하는 지혜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간을 가장 쓸모있게,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그는 좋은 건축이란 의의 선함과 진실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있게 위주는 건축으로 유명한 건축가는 되게 좋은 건축가가 되기 어렵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알랭즈 보통의 에세이 행복의 건축에도 비슷한 말이 나온다. 훌륭한 건축은 어떤 방식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미덕과 관련을 맺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해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 라는 책을 저술한 만큼 더독가로 알려진 일본의 지식인 다치바나 다키시는 도쿄 분교부에 건축한 고양이 건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10평 남짓한 제토리 땅에 지하 1층, 지하 3층, 총 4층의 건물을 짓고 그것을 몽땅 소재로 사용한다. 그는 소재 건물을 온통 검정색으로 칠한 뒤 고양이 얼굴을 그리려었다. 그래서 다치바나 다키시의 건물은 고양이 건물이라고도 부른다. 고양이 건물은 순전히 개인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그와 가족의 집은 따로 있다. 하지만 고양이 건물 지하 1층에 와인 저장고가 따로 있는 걸 보면 그것은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혼의 안식처의 모양이다. 공부하고 일하고 와인을 마시면서 어수를 즐길 수 있는 자신만의 건물. 그것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자신에게 꼭 맞는 사이즈로 지어진 스스로의 삶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공간이자 개인 작업을 하고픈 이들에겐 궁극의 로망이 아닐 수 없다. 새로 이사한 공간은 전에 살던 공간보다 3분의 1 정도로 작았다. 그래서 많은 것을 버려야 했는데
사실 이사 전부터 최소화의 공간에 있어야 할 것과 빼야 할 것을 미리 생각해 두었기 때문에 버리는 작업은 비교적 쉽게 끝났다. 첫 번째로 필요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은 것부터 버렸다. 예를 들어 엄마의 잔소리 같은 것. 더 이상 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도무지 익숙해지지도 않았다. 그 다음은 온전하게 내 것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타인의 취향을 버렸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예뻐서 갖고 있던 것들, 이걸 처분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그래도 골동품 옷장 2개는 남겨두었다. 각각 할머니, 할아버지의 물건이었는데 벌써 100년도 넘은 오래된 물건이라 실용보다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였다. 커다란 TV와 가죽 소파도 그냥 갖고 있기로 했다. 누군가에게 주기도 버리기도 애매했다. 넘쳐나는 옷들 역시 정리해야 했다. 나중에 살 빠지면 입으려고 꾹꾹 숨겨둔 옷, 유행이라 사놓고 몇 년 동안 안 입는 옷이 한가득이었다. 책장 정리도 마찬가지. 꼭 읽고 싶은 책, 아주 좋아한 책만 남겨놓았다. 그리고 나니 그 많은 물건 중에 진짜 내 것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정말이지 나는 빈곤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텅 빈 공간은 진짜 내 곳으로 가득 채울 생각이 마음이 흥분될 정도로 즐거웠다. 여기는 그 철걸음으로 적당하게 작은 공간이었다. 이사를 마친 뒤 햇볕이 따뜻하고 탐쟁이 넝클이 푸른 날에 종로 9원 서동으로 향했다. 건축가 성효상의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김수근의 대표작이 그것에 있다. 남의 회사 건물이라 내부 구석구석까지 살펴볼 순 없지만 유기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작은 공간들이 인간적이다. 그가 남긴 많은 건축 중에서 유독 작은 공간, 소박한 벽돌이 그의 커다란 천재성과 삶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다. 원소동에서 그리 멀지 않은 청춘동엔 또 붉은 벽돌담에 담쟁이가 무성한 김수근의 또 다른 건축물이 있다. 나는 특별히 외부인을 막지 않은 이 교회의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아니면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 어떤 구석인지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은 천장을 바라보거니 주보를 뒤적거린다. 산책 끝에 언제나 대극당에 몽블랑 컵케이크. 대극당은 일제 강점기에도 썩 잘 어울린 법한 건물 외관이 무척이나 고풍스럽다. 과자 중에 과자를 파느니까 몽블링 컵케이크에 두껍고 뻑뻑하고 설탕이 잔뜩 들어간 크림 맛은 가로수길이나 홍대 카페에서 내놓는 세련된 다저트와 아주 다르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바람직한
바람직한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고 중요하면서도 쉽게 사라지는 측면들이 살아있도록 유지해줄 방이 필요하다. 예쁘다. 사진들은 This picture is are really in Korea. If you go to Korea, I think you can visit these places. 지성. 첫 번째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것 정의가 되고 불이익이 되면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가족과 친구는 옳고 가족과 친구가 아니면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부모 혹은 지인, 직장이나 학교 등 집단 다수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스스로의 겸열 대신 타인의 말로 판단하는 사람. 이를테면 뭔가 석연치 않지만 남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양심이나 진리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 로스쿨 학위를 받았든 중학교 자퇴를 했든 대기업 회장님이든 청소도우미든 학력과 지위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이야말로 지성이라고 믿는다. 북카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해도 어쨌든 나는 재택근무가 좋다.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책상과 책장을 중앙에 배치하고 가까운 것에 화분을 놓거나 커피를 끓인다. 역학과 풍수지리에 관한 책을 펴내는 출판사의 책들을 디자인해본 경험 덕분에 쌓게 된 지식을 충동원의 가구나 물건의 배치를 이리저리 달리 해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결국 노트북이나 스케치북을 싸들고 향하는 것은 카페다. 지금의 방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핑계 있지만 사실은 밀천도 떨어지고 딱히 할 일도 없는 날이 많다. 창밖 너머 도시를 바라볼 수 있고 처음 만나는 그러나 절대로 귀찮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의지가 안락하고 커피가 맛있으면서 커피 값도 저렴한 카페. 물론 그런 것은 마음속에나 있지만 어쨌거나 비싼 것을 찾아 나선다. 홍대 근처에는 북카페가 몇 군데 있다. 그곳에는 조용히 책이나 읽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커플이 몰리는 카페보다 혼자 자리 잡기 편하다. 커피 맛은 비슷비슷하다. 그 중 한 곳으로 갔는데
문을 활짝 열어 넣은 탓에 거리에 소음과 냄새가 다 들어왔다. 하필 그때 근처에서 정화조 공사라도 하는지 도무지 않아 있을 수가 없었다. 카페가 아니지만 예전에 자주 들렀던 카페에도 들려 보였다. 불편하게 마찬가지다. 카페는 벌써 주인과 커피 맛이 바뀌었다. 즐기작게 담배를 피운 대로 사람들 사이에서 온몸에 담배 냄새만 잔뜩 배어버렸다. 주변이 온통 카페로 둘러싸인 이 동네에서도 원래 누워 앉을 수 있는 적당한 카페를 찾는 일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결국 자주 가는 카페 정도는 생긴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그래도 버스를 타고 가기엔 애매한 거리에 디자인 관련 서적을 볼 수 있는 북카페가 있다. 그곳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키보드를 두들긴다. 소설이든 읽기든 잡문이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아니면 스케치북을 펴지고 그냥 그린다. 첫 짝이든 잡지에 실린 사진 속의 모델이든 바로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얼굴이든 가끔은 지루하지만 메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감성 섞인 가게를 열고 싶다는 상상도 해본다. 업종은 커피와 딸기, 케이크를 파는 카페. 낯선 장소에 작은 가게를 오픈하면서 시작되는 소설이나 영화는 흔하다. 굴고 말았던 지난날은 뒤로 하고 어딘가에서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그런 전개. 굳이 작고 소박한 가게라는 것, 돈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는 암시일 텐데 경기가 나쁜 요즘에 소상인 들어 듣는다면 언짢을 수도 있다. 역시 가게를 열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야 하지 않을까. 거기까지 생각하다 보면 청업의 꿈을 어느새 사그라진다. 결혼은 늘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열심히 하자 라는 걸로. 그것은 따뜻하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기분 좋은 카페였다. 나는 비에 젖은 내 낡은 위토를 밀리려고 옷걸이에 걸어놓고 역시 비에 젖은 오래된 내 중절모를 낀 의자 위에 모자걸이에 걸어 놓은 다음 웨이터에게 카페오레 한 잔을 주문했다. 그리고 상의 주머니에서 공책과 연필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There are many cafes like this in Korea. 혼자 놀기 좋은 날. 우리나라에서도 막장 드라마가 도마에 오르곤 하지만 진짜 맞짱의 끝판왕은 태평양 건이 미국에 떨어있다. 바로 제리 스프링거죠.
문화적 쇼크까지 느껴지는 이 흥한 TV쇼를 끝까지 볼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 강심장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젠가 우연히 보았던 제리 스프링 고쇼의 한 장면은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의미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날의 출연진은 어느 뒤룩뒤룩한 미국인 남자. 그는 섹스와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며 하루 종일 섹스하고 먹기만 한다. 그런데 자신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취향이 맞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게 등장한 새로운 여자친구는 문제의 남자만큼이나 비만했다. 둘이 합쳐 좁혀 300kg을 넘어갈 것 같았다. 이 비만 남녀는 매일매일 끊없이 먹고 배가 부르면 섹스를 하고 섹스를 한 후에는 또 먹는다. 그리고 만인 앞에서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 거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왜? 음식과 섹스가 세상에서 제일 좋으니까. 나는 평범한 이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산다. 그리고 되도록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한다. 하지만 알몸에 비만 남녀가 온갖 음식으로 가득 채워진 커다란 욕조 속에서 지방 덩이 몸을 그리며 주체하지 못하는 장면은 정말이지 내 눈에 흘금 끼얹고 싶었다. 그 순간만큼은 어디푸스가 제 눈을 찌른 심정을 알 것도 같았다. 다음은 미국 촌도시의 비만 남녀 대신 좀 더 우아하고 고결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프랑스의 정치인 프랑수와 미테랑은 생애 마지막 만찬으로 어터런을 선택했다. 어터런은 축제의 일종인데 어른 엄지발가락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새는 멸종 위기 중이라 먹는 것을 물은 잡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스튜어트 리 앨런의 문학서 악마의 정원에서 에는 어터런 열입합이 자세히 등장한다. 먼저 더틀도와 어터런을 잡아 선체로 눈을 찌른다. 장님이 된 어터런은 상자 안에 놓고 몸집이 4배로 커질 때까지 무화과, 키위, 포도를 잔뜩 먹인다. 불어난 어터런은 아르마냐를 가득 채운 스니프트에 빠뜨려 익사시킨 후 오븐을 6부터 8분간 굽는다. 그리고 한 입에 먹는다. 머리 부분만 빼고 머리 부분은 이빨로 물어 뜯어낸다. 사형 제도를 폐지시키는 등 재임 중에 인도주의가 정책을 펼쳤던 프랑스 사회당의 위대한 정치인은 전립 손압으로 죽기 직전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작은 새 어터런을 2마리나 먹었다. 마지막으로 다행히 너무 부드러운 육질을 좋아하지 않은 국민들의 입맛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큼 번번이 실패로 들어간 송아지 고기 산업에 대해서 고급 프렌치
퀴즈 메뉴에서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송아지 고기는 화이트빌과 로즈빌 혹은 로 나눈다. 그 중에서 화이트빌은 20주가 채 되지 않은 송아지를 도축한 것. 화이트빌을 얻기 위한 방법을 푸아그라만큼이나 비참하다. 그래도 로즈빌 송이지들은 생후 8주 후에 모유를 끊고 목조지에게 본래의 먹이를 먹을 수 있지만 화이트빌 송아지에게는 그런 짧은 행복마저도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이런 화이트빌 송아지를 잠금 상자라고 불리는 빌크레이트의 쇠사슬로 묶여 온몸은 물론 발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4부터 5개월 남짓한 평생을 산다. 이제 막 뛰고 걷고 부를 뜯어야 한 송아지를 발을 강제로 묶고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철부는 원래는 먹이만 먹이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연하고 부드러운 육질을 되도록 많이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부드러운 맛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는 탐식이나 최악이나 취향의 울컥 그림에 대해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다. 어떤 음식을 얼만큼 먹어야 괜찮은 건지, 사랑의 행위를 어떻게, 얼마나 해야 올바른 것인지 그런 것은 없다. 사실 미테랑 대통령의 생애 마지막 만찬에 대해 대체 뭐라고 손가락 취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개인의 취향이라고 해도 뭐네 껄끄러운 것들이 있다. 게다가 인간의 욕망이 끝도 없이 공장처럼 자동될 때 그 너머에는 불평한 진실들이 있기 마련이다.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즐거움은 중요한 삶의 기쁨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문제가 되는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다. 바페트는 데마크의 어느 외딴 마을 사람들을 위해 프랑스식 만찬을 준비한다. 시민 전쟁에 휩싸인 파리 시내에서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그녀는 지난 14년 동안 마을 문화관에 나이 많은 두 자매를 위해 가정부로 일해왔다. 목사였던 아버지를 대신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교회를 운영하며 외로운 노인들은 돌보는 총교도 자매 마르티나와 필리파 그리고 프랑스 가정부 파벤트. 어느 날 파벤트는 복권 당첨으로 1만 프랑을 받게 된다. 쫓기듯 떠나왔던 프랑스를 들어가 편히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프랑스로 떠나기 전 바페트는 자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다. 목사님의 탄산입을 맞아 자매와 신도들에게 프랑스식 만찬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바페트의 거창한 만찬 준비 과정을 지켜본 마르티나는 돌아가신 목사님을 기리는 자리가 마녀들의 모임이 되지 않을까 기겁을 한다. 사치스럽기 그지없는 바페트의 프랑스식 만찬에는 탐식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것들이 죄다 들이 있었다. 한 끼 식사에 쏟아부는 금전적 낭비에 희귀동물 메뉴에 동물학의 메뉴에 끝없이 붓는 알코올의 향연까지. 하지만 만찬이 끝나자 사람들은 그 어느 순간보다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생각한다. 바베트의 만찬은 탐식이 아니라 14년 동안 함께 지내는 이웃을 위해 그녀가 혼신을 다해 선사한 기쁨이었다.
두 자매는 버페트에게 감사와 함께 작별의 인사를 하지만 만찬을 위해 모든 돈을 써버린 버페트는 프랑스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버페트의 선물은 끝났지만 버페트는 신의 선물이라 여겼던 두 자매에게 버페트는 그것에 계속 남아있겠노라 말한다. 이거 영화예요. 현실과 낭만의 황금 비율. 서점가의 여행 코너를 사성이다 보면 화려한 직업을 뒤로하고 떠난 자유로운 여행과 삶에 대한 책을 들무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뒤로할 화려한 작업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멋져 보이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직업도 끈질긴 현실의 압박을 확실하게 외면하는 장소로 떠나고 싶다. 해야 할 일들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불필요한 노동을 줄이면서 편리한 선택을 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실과 가치들은 때로는 낭만이 차지해야 할 배분율을 점점 줄어들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두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낭만이 아니냐고 말하고, 그거 맞다. 침대에서 고양이 털을 털어내고 동물병원에 다니고 그들의 서로 값을 충당하는 일은 낭만이 아니라면 감당할 만한 가치를 별로 없어 보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들이다. 나에게 낭만과 현실의 비율은 그렇게 배분된다. 현실을 위해 낭만의 함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낭만을 위해 현실의 함량 늘리는 것으로. 책에서 이런 예쁜 그림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도시에서 홀로 살지만 정말 스스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스스로 싱글이라는 삶의 스타일을 선택했다고 해도 짜증나고 부족하고 마음 같지 않은 것은 여전하다. 어쩌면 그것이 삶의 본래 성격인지도 모른다. 갈라진 틈을 채우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돌멩이를 걸러내고 지워지지 않고 흠집을 나만의 개성으로 바라보는 것.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만난 것을 찾기도 하고 이것저것 골라보기도 하고 한껏 빠져들기도 하는 이것은 혼자라서 즐거운 이상이다. 좋았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upload more video soon. Thank you. Have a good night.